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디스코드 계신 분들 오늘도 혹시 끊기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끊기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 이제 파이큐티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시커먼 콘솔 창에서만 보다가 이제 윈도우에 도움을 받아서 좀 더 그래피컬하게 보여줬죠. 그래서 활용 방법은 이제 무궁무진한데 저희가 그걸 계속 파이큐티만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소개를 드리는 정도고요.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더 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좀 연동을 해서 지금 저희가 만든 파이큐티 프로그램 있죠. 자, 요거랑 이제 좀 연동을 해서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 이 세 개의 게시물은 여기 코드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초기화가 되죠. 글쓰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등록한 다음에 5개 등록이 됐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끄고 다시 실행하면 다시 초기화가 된다는 거죠. 유지가 안 되고. 자, 그래서 유지를 하려면 이거를 지금 프로그램 안에서 저장을 하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만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꺼지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 우리 연구 보존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자. 그렇게 된 거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윈도우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죠. 자, 그럼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메모장에다 저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메모장은 별 기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왕 저장할 거 엑셀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고 기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엑셀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엑셀을 사용하기 위해는 파이썬으로 엑셀을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우리가 그 엑셀의 그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엑셀을 파이썬으로 다루는 건 무리가 있고, 이 파이썬이랑 엑셀 쪽을 파가지고 잘 다룰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역시 또 존재하겠죠. 그럼 라이브러리를 역시 또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할 거고요. 모든 라이브러리는 만든 쪽에서 설명서를 만들어 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설명서를 또 보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새로 만들게요. 자,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이름은 엑셀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자, 뭐 창을 새로 열 거냐, 이 창에서 열 거냐 이건데 뭐 새로 열게요. 가상 환경으로 들어가서 좀 느리네요. 괜히 가상 환경으로 들어갔네. 자,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다 뜨셨죠? 자, 일단 프린트로 잘 실행이 되는지 보시고, 그래서 파이큐티를 이용하기 위해서 파이큐티 설치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패키지를. 우리가 이제 엑셀을 다루기 위해서는 파이썬으로 엑셀 다룰 수 있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좀 쉬운 편인 패키지 라이브러리가 이 오픈파이 엑셀이라고. 자, 요걸 이용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오픈 파일 엑셀을 일단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설치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파일, 여기 세팅스, 그리고 똑같이 여기 프로젝트 엑셀 테스트, 우리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파이썬 인터프리트 찍으면 돼요. 자, 그럼 패키지가 깨끗하죠? 여기서 더하기 버튼 눌러서 오픈 파일 XL 이렇게 치시면 이제 나와요. 자, 또 많이 보이는데 요거 설치하시면 돼요. 정직하게 오픈 파일 엑셀에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누르고 인스톨. 자, 그래서 인스톨 석세스풀리. 올바르게 설치가 됐다면 여기 추가가 될 거고요. 자, OK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파일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적고, 파일을 만들고 원하는 것을 적고 저장하고, 그리고 저장했던 걸 다시 읽어와서 수정이 필요하면 고치고 다시 저장하고,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내용을 매뉴얼, 공식 문서입니다. 공식 문서. 이 오픈 파일 엑셀을 만든 회사 측에서 내놓은 공식 문서예요. 가장 신뢰도가 높겠죠. 자, 요거를 눌러보세요. 역시 영어로 되어 있는데 별로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영어 몰라도 그냥 딱 코드 보면은 대충 감이 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크리에이터 워크북, 이게 엑셀 파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오픈 파일 엑셀에서 불러와야 돼요. 이게 이제 뭔지 아시죠? 모듈 불러오는 거. 제일 위에다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오픈 파일 엑셀 모듈에서 워크북이라는 기능을 가져다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파이큐티에서 뭐 버튼이라든지 뭐 다이얼로그라든지 이거 만드는 거랑 똑같죠?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워크북 엑셀 파일 하나 객체로 만들어서 변수에 넣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로 만들어진 객체를 조정할 수 있겠죠. 컨트롤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워크북은 이 워크 여러 개의 시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엑셀 파일은 여러 개의 시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만들고 나면은 기본 시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기본 시트를 내가 선택하겠다 이거거든요. 엑셀 파일 만들면 무조건 시트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크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엑셀 파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시트가 무조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 시트를 액티브라는 걸로 하면 그 시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시트 선택, 기본 시트 선택이죠. 이거는 뭐 엑셀 파일 만드는 거고. 됐죠? 요 튜토리얼대로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게 지금 파일이라 그랬죠? 엑셀 파일이라고 했고요. 이 WB가 WB 액티브 하면은 기본 시트를 선택하는 거고요. 시트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엑셀 파일 하나 띄워볼까요? 만들면은 이 기본 시트, 이게 기본 시트죠? 기본 시트 만들어지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죠. 시트 또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역시 시트 이름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시트를 만드는 건 크리에이트 시트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네요.
WB 이 엑셀 파일에 시트 하나 만들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요거는 시트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자, WB 요 엑셀 파일 하나 잡아가지고 create 시트 하나 만들겠다. 테스트 2 이런 식으로 시트를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게 진짜로 적용되는지를 먼저 보고 싶으니까 여기선 좀 더 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린 바로 저장부터 해볼게요. 시트 두 개 만들고 이 엑셀 파일을 실제로 저장을 해서 파일로 만들자 이거죠. 그게 좀 밑에 있거든요. Saving to a file. 단 두 줄입니다. 단 두 줄도 아니죠, 한 줄. wb.save 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테스트 xlsx 확장자 엑셀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럼 이게 어디 생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만드신 메인.py 있죠. 이 파일이랑 같은 위치에 생깁니다. 따로 경로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파일 하나 생기죠. 같은 위치에.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은 테스트 2 시트가 있죠.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트를 일단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끌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시트에 관해서 뭐 시트의 제목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시트의 뭐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시트를 여러 개의 시트 중에 지금 3개잖아요, 시트가. 그죠? 기본 시트, 테스트 시트, 테스트 2 시트.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트를 하나 선택을 해서 시트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시트를 선택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이 엑셀 파일에다가 자, 딕셔너리처럼 키로 가져오는 거예요. 키는 시트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테스트 시트를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나온다? 시트가 나옵니다. 시트를 저장해서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혹시. 그럼 이 WS에는 테스트 시트에 대한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ws.title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시트의 이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프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나오죠. 그래서 WS 요거 가지고 이제 시트를 선택해서 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 시트를 뭐 여러 개 지금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시트 하나 만들고 걔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해서 기본 시트만 우리가 이렇게, 이게 기본 시트 선택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저장해서 이제 요걸로 다룰게요. 해당 시트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거나 뭐 저장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WS 이제 얘를 조작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보는 거죠. 자, 데이터는 정말 직관적이에요. 이게 역시 딕셔너리처럼 키를 이용하고요. 이게 시트잖아요, 그죠? 시트에서 이렇게 키를 A1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딱 뭡니까? 행렬이죠, 행렬. 엑셀 시트의 행렬. 다시 엑셀을 켜서 자, 요거 A가 열이고요. 1, 2, 3, 4, 5 이게 행이죠.
그 A1은 뭡니까 그럼? 1행의 A열, 여기 이 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정확히 A1이라고 뜨죠. 요거는 5행의 2열, 2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셀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시트 하나 정한 다음에 키로 이 행렬 명칭을 적어주면 정확히 그 셀을 가리켜요. 자, 그럼 여기에다 이제 값을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기본 시트니까 기본 시트에 저장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요 엑셀 파일을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은 파일이 있으면 덮어쓰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실행을 하면 자, 파일이 재갱신이 됐을 거예요.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정확히 A 1행 A열에 저희가 넣은 안녕하세요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열어놓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 고쳤다, A2에다가 뭐 또 넣고 싶다, 자, 하고 저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왜냐면 이게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저장하려고 하면 저장이 안 돼요. 그죠? 파일 연 상태에서 저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끄신 다음에, 충돌이 나니까 끄신 다음에 실행을 해주셔야 반영이 돼서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반영된 파일을 다시 여셔야 돼요.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제 가져오는 거. 자, 저장하는 거 했으니까 이제 가져오는 거. 주석 처리하고. 자, 파일을 이제 이걸 읽어와야죠. 읽어와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꺼내가지고 프로그램이 처리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요 test.x 엑셀 파일을 읽어야 되거든요. 역시 여기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saving to 파일이 있고, 더 밑에 보시면 loading from a 파일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역시 load workbook, 로드 워크북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파일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엑셀 파일이 나오겠죠? 그걸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빨간 줄 뜨죠?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 돼요. 로드. 자, 근데 이게 일일이 추가하는 게 귀찮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별로 모두 다 불러버리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 정확히 요거 파일 명 같죠? 요거 읽어서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워크북이 하나 만들어지죠? 제가 아까 여기서 워크북이 엑셀 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걸 불러온 거예요. 사용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어올 거예요. 뭐를 읽어올 거냐면 A1과 A2를 읽어올 거예요. 자, 그럼 아까처럼 정확히 이렇게 키 이름으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얘를 셀 1이라는 변수에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 1행 A열에 있는 그 행의 내용을 가져올 거고요. 근데 이게 그냥 값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게 셀이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입
바로 왜 묶어줬지? 아, W2 좀 이거 선택을 안 했죠. 시트 기본 시트 이렇게 선택해야죠. 그래서 요 시트에 있는 걸 가져야 되죠.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 셀의 정체가 오픈 파일 엑셀 셀로 돼 있어요. 일반적인 뭐 문자열 str이 아니고, 그러니까 객체 형태예요. 그래서 얘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셀에다가 뭐 색깔도 넣을 수 있고, 뭐 타입도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뭐 물론 우리가 그걸 다 쓰진 않을 거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셀 안에 있는 내용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내용.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value라고 하시면 가져와요. 그 안에 있는 값을. 그래서 셀에서 값 가져올 때는 셀.value .value에서 가져온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이 나왔죠? 실제 값을 보면 안녕하세요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셀 2, 두 번째 셀 가져와서 역시 얘도 value로 값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이제 파일을 읽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오는 것도 했어요. 거의 끝났죠? 하나 더, 마지막. 일괄 처리하는 거. 자, 일괄 처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역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원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했던 거고요. 이렇게 워크시트 하나 선택해서 이 행렬 내용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many cells, 여러 개의 셀을 가져오고 싶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셀 레인지, 셀의 영역을 선택을 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 로우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전체 그 행을 둘 다 해볼게요. 일단 이 셀 레인지를 선택하는 거, 셀 영역을 선택하는 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이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D4부터 J14까지 있죠. 그죠? D4부터 J14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확히 표가 나오죠? 행렬이 나오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행을, 셀을 이렇게 우리가 드래그해서 읽듯이 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A, B, C, D, E, F, G, H, C, D, E, F, G, H, I.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싹 읽어와 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 파일이 요 내용 말고, 여기 읽어오는 게 편하니까 여기다가 작성하겠습니다. 지우고 대충 여기에다가 이쯤에다가 저장. 그럼 어디를 읽어오면 되냐면 C5부터 27까지 읽어오면 됩니다. 일단 꺼주고, 자, 그러면 이제 셀 레인지라고 변수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셀을 선택해서 담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선택한 워크시트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A, 다시요. 뭐였지? C5부터 D7까지
여기 밖으로 빠져야 되나 보다. 자, 여기 아닌가? A1부터 맞는데? 아, 죄송해요. 이게 WS 제가 여기 지워버렸네요. 그죠? 요것만 풀어서 워크시트 다시 가져올게요. 그래서 기본 시트를 선택하고 우린 그 기본 시트에서 C5에서 D7까지 읽어오겠다. 그럼 정확히 3 곱하기 3 읽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셀 레인지스를 보면 이거는 아직 셀을 하나만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얘의 밸류를 갑자기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출력을 해보니까 셀이 하나, 둘. 자, 일단 요건 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한 줄. 그리고 요거는 이 각각이 하나하나가 셀인 거죠. 그럼 이제 로우를 먼저 선택을 해야 그 해당 로우에 대한 그 셀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두 개밖에 안 가져오지 왜? 8인가? 맞죠? 두 개, 두 개, 두 개. 그래서 총 6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해서 이렇게 6개 가져오는 게 맞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확히 이게 얘가 리스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지금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행이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엑셀의 구조만 잘 파악하시면 되는데, 열이라는 게, 행이라는 건 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한 줄의 행은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특정 열을 선택하고 싶으면 행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행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특정 열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인가요? 그러네. 9개니까 이렇게 해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9개를 가져오겠네요. 그냥. 그렇죠? 자, 해서 리스트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행은 말 그대로 그냥 0번째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셀이 이제 딱 3개 나오죠. CO, DO, EO. CO, DO, EO 보면 요거예요. 여기 5번째 라인에 CO, DO, EO 요 3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1로 하시면 두 번째 행 C6, D6, E6 어디에요? 바로 밑에 C6, D6, E6 여기겠죠? 이렇게 적절한 영역에 행을 먼저 선택할 수가 있고, 행이 선택된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행 안에 또 여러 개의 열이 있죠? 여기서 0 하면은 첫 번째 행이, 그러니까 열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6이 선택됐죠. 한 칸 이동하면 D6 바로 옆에 거 요거 3개 중에 지금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싹 읽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포문을 돌려서 셀 레인지에서 빼올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행이 나온다 그랬죠? 행을 이제 로우라는 변수에다 넣겠습니다. 그럼 로우 역시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칼럼을 여기서 또 빼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뭐예요? 하나의 셀인 거죠. 이 칼, 여기 하나의 셀인 거예요. 셀이라고 이름을 지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셀 안에 있는 값은 어떻게 꺼낸다? 셀.value.
그러면 아까 저장해놨던 A, B, C, D, E, F, G, H, I 다 나오죠? 이렇게 셀 안에 있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잡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특정 영역을 지정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은 여기 첫 번째 버전입니다. 셀 영역을 정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버전은 아예 로우체로 가져올 수 있어요. 로우체로. 자, 요 설명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워크시트.로우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 얘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그러면 최근 마지막 로우까지 작성된 거를 끝 로우라고, 마지막 로우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읽어오는 거예요. 로우 단위로 전체 로우를 다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작성했다? 그럼 여기까지 읽어요. 이렇게. 위에 아무것도 작성 안 해도. 자, 그래서 전체 로우를 행을 읽어오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전체 행을 자, 이 W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이 워크시트에 있는 행을 전체를 가져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로우스라고 바로 지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선택한 워크시트의 모든 로우, 모든 행. 모든 행이라 하면은 가장 마지막까지 쓰인 행을 의미해요. 요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딱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행까지만 읽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좀 또 고쳐보고, 자, 요 test.x를 똑같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볼게요. 그러면 이만큼 읽어오겠죠? 자, 역시 폴을 돌려서 꺼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우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부터 2까지. 자, A를 우리가 쓴 적은 없거든요. 다시 볼게요. A를 쓴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끝으로 보고 여기까지 싹 읽어오는 거예요. 로우스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영역을 지정하지 않고 여기를 디폴트로 잡고 이렇게 싹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쓸 때는 로우스가 좀 더 편하겠죠. 여기를 굳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그냥 로우스를 읽어서 사용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이 로우에서 셀 빼오면 되죠. 자, 그래서 셀.밸류. 자,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자, 파일 내용 다시 원복할게요. 자, 보시면 넌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 넌이라는 거는 지금 이 부분 읽어오는 거예요. 비어있는 부분. 자,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셀 특정 영역에다 만들었다. 그러면은 영역을 잡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작업하고 바로 이 로우스로 꺼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두 가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끝이에요.
자, 뭐 하면 되냐면, 자, 요거를 가지고 일단 잠시만요. 끄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를 게시물 있잖아요. 저희 하던 거. 게시물을 직접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해보시고 가져오는 걸 해볼게요.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여기 수업 페이지에 게시물 데이터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라는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자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게시물 기능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함수 단위로 제가 기능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뭐 꼭 함수 단위로 안 나눠도 되는데, 이제 저희가 함수로 나누는 게 더 편하다는 사실을 이제 아니까 나눈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건 요거 엑셀 파일에 이제 게시물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시물 데이터를 파일에서 다시 읽어오고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삭제하는 거거든요. 일단 요거는 같이 해볼게요. 요거 같이 해보고 나머지 세 개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걸로.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 하나 열게요. 파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아티클 CRUD라고 하겠습니다. CRUD 뭐 create, read, update, delete 요 앞자만 딴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자 뭐 이 내용은 우리가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이 아티클 리스트 게시물 저장소를 이렇게 여기다 저장해 놓고 썼다면 지금은 파일에다가 엑셀 파일에다가 저장하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행할 건데, 일단 요거 엑셀 파일 오픈 파일 이거 연습을 좀 해보시라는 의미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진행할 테니까 정리하실 분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